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질량, 유량에 관해서 이런 식을 우리가 유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이 기상 반응에서의 부피 유량, 자, V를 이렇게 압력의 비, 온도의 비, 몰 유량의 비로 이렇게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유도를 했었습니다. 알겠죠? 요게 좀 익숙치 않다고 하면 우리가 요거에 해당되어 있는 제 강의를 좀 찾아서 좀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해요. 그래서 이 질량 유량, 즉 요 식을 우리가 요 로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부피류량 V를 양쪽 항에다가 나눠주면 VV 제거가 되고 로우는 로우 제로 곱하기 V분의 V0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V 부피류량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줘요. 대입을 해주면 로우 제로 V0. 요거는 지금 역수로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역수로 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V0는 분모로 가겠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역수로 해주면 P0분의 P, 그 다음에 요거는 T분의 T0, 그 다음에 이거는 FT분의 FT0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V0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고, 그러면 V는 어떻게 되겠어요? 로우0 곱하기 P0분의 P, 그 다음에 T분의 T0, 그 다음에 FT분의 FT0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우를, 밀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흐름 반응기에서 이렇게 충전층이, 그러니까 고체가 이렇게 충전되어 있는데, 여기 임의의 지점에서의 밀도를 우리가 압력비와 온도의 비, 그리고 몰유량 비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알겠죠?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 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요 에르군식 기억나죠? 요 식에서 방금 전에 구한 임의의 흐름 반응에 대해 임의의 지점의 밀도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응? 그쵸? 이거 그냥 단순히 대입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요게 이제 분모로 가는 거니까 얘가 분모에다가 여기 로우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원래 분자에 있던 게 이렇게 분모로 가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역수로 돼서 P0, 그 다음에 T0분의 T, FT0분의 FT 해가지고 요거는 뒤로 빠지고, 그 다음에 요거를 로우 제로분의 1, 로 이렇게 넣어주고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에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넣어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다 변수가 아니라 다 상수값이죠. 그죠? 이게 공급률, 그죠? 뭐 고체의 직경 뭐 등등이 다 상수값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베타 제로라고 이렇게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을 더욱더 간략하게 요거를 베타 제로로 이렇게 치환을 하니 dZ분의 dP는 마이너스 베타 제로, 여기 압력비, 온도비, 몰유량비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해졌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구한 요 dZ분의 dP 요 식에서 여기 있는 베타 제로, 베타 제로는 아까 전에 요거와 같다고 했죠? 이 베타 제로는 상수로서 충전층의 특성,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슬렛이, 그 다음에 dP, 여기에 이제 고체 관련한 충전층의 특성이 되겠죠? 그리고 입구 조건에서의 유체의 특성, 그러니까 점도, 뭐 G, 뭐 P0, 아니 로우 제로, 뭐 T0, P0의 이런 유체의 특성의 값만
의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식이. 그죠? 그래서 자, 이 베타 제로는 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단위를 다 환산을 하면 이렇게 K 파스칼 퍼 미터, 그다음에 ATM 퍼 피트, 이렇게 이 단위가 이렇게 압력이나 길이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단위가 환산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자 봅시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 관형 춘정층 반응기,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하지만은 요 관형이긴 한데 여기 안에 이런 촉매가 빽빽하게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관형 춘정층 반응기에서는 이 반응기 길이 방향의 Z, 그러니까 여기에 반응기 길이 방향 Z라고 했잖아요. Z보다 요 안에 얼마나 촉매를 채울 것인가, 즉 이 반응기 안에 촉매가 많이 채워지면 그만큼 반응기 안에 촉매 무게가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기의 길이보다는 이 충전층 반응기에서는 이렇게 이 촉매의 무게가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기 길이 Z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채워진 촉매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자, 식을 하나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너무 이게 식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하나씩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반응기 길이 Z까지 채워진 촉매 무게 W. 이게 W가 촉매의 무게죠? 그러니까 여기 반응기 내부에 촉매가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요 하나하나를 전부 다 더한 이 전체 촉매 무게예요. 전체 촉매 무게. 자, 전체 촉매 무게 보면 자, 전체 촉매 무게죠?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식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자, 우리가 앞전에서 배운 개념이에요. 여기 오슬렛이, 이게 오슬렛이라 하죠. 오슬렛이가 뭐예요? 자, 공극률이죠. 공극률. 그러니까 이 반응 흐름기 이 안에서 곧 촉매 부피를 제외한 비어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를 1로 봤을 때 그 비어있는 공간을 빼주면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고체의 부피를 의미를 하죠. 그죠? 자, 고체의 부피를 의미하지만은 이 값은 지금 전체 부피에서, 그쵸? 그러니까 고체의 부피를 의미를 하잖아요. 1-5슬래시가.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 전체 부피항 요거를 곱해줘 하면 고체의 부피 값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자, 전체 부피분의 고체의 부피, 요게 지금 1-5슬래시니까 여기다가 전체의 부피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전체 부피라는 것은 요 흐름 반응기 요 안에서의 이 전체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이게 원기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단면적을 여기서는 AC라고 해요. 반응기 단면적 AC라고, 그다음에 여기 길이, 반응기 길이를 Z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기둥의 부피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여기 밑넓이에다가 그다음에 높이를 곱하면 여기에 그 원기둥의 부피잖아요. 그래서 AC 곱하기 Z 해주면 이게 전체 부피가 되죠. 그죠? 그러면 전체 부피 약분이 되고, 그럼 요거는 고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요건 고체의 부피이기 때문에 이 고체의 부피를 촉매 무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여기다가 고체의 부피에다가 그 고체 촉매 밀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거를 여기는 로우C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체 촉매 밀도가 자, 부피분의 고체의 질량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선 고체의 부피를 자, V라고 할게요. 그렇죠? 하면 여기다가 V를 곱하면 이렇게 약분해서 이렇게 촉매 무게로 우리가 관련된 식을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